과학이 어려워? 일단 5분만 투자해봐. 우리 주변은 산소나 질소 같은 공기로 되어 있어. 그리고 공기는 당연히 기체지. 기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기체로 가득 찬 풍선을 누르면 분명히 기체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 이건 기체 중에도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야. 모든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중에 기체는 그 입자들이 서로 불규칙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지. 이때 이 입자를 간단한 모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입자 모형이라고 해. 이렇게 입자 모형을 사용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좋은데, 예를 들어 풍선이 시간이 지나면 부피가 줄어드는 건 기체 입자들이 풍선의 벽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지. 다만 이 입자 모형은 꼭 동그랗게 그릴 필요는 없고 색깔이나 모양으로 각각 어떤 물질의 입자인지 구별해 주기도 하지. 이번에는 기체 입자들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아보자. 기체와 관련 있는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먼저 오늘 급식에 뭐가 나오는지를 맞추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달달달 급식표를 외우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식당에서 흘러들어오는 급식 냄새를 맡는 거지. 이런 현상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퍼졌기 때문이야. 이처럼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불러. 또한 옷에 묻은 땀이 마르거나 빨래가 마르는 경험도 해본 적 있을 거야. 분명 우리는 옷을 가열하지도 않았고 옷 표면에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이처럼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해. 이 모든 현상은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운동, 온도와도 관련이 깊어. 화장실 냄새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이 나고 뜨거운 여름에 빨래가 더 잘 마르지. 이처럼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져서 각종 현상들, 확산이나 증발 같은 현상들이 잘 일어나.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다 보니 입자들이 우리와 충돌하면서 우리가 받는 힘도 있을 거야. 다만 같은 크기의 힘이어도 힘을 받는 넓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지. 예를 들어 연필 양쪽을 누를 때 뭉툭한 곳보다 뾰족한 곳이 더 깊게 눌리는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힘을 비교할 때는 받는 넓이를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부르지. 기체 입자들 역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스스로 운동하다 보니 모든 방향으로 기체의 압력이 작용해. 예를 들어 바람 빠진 공에 공기를 넣어주면 공기 입자들이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밀어서 팽팽하게 부풀게 되지. 우리도 대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기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해. 대기압 역시 모든 방향 작용하고 크기는 지표분에서 1기압이지. 만약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구의 중력이 작아져 공기의 양이 적어지므로 대기압은 점점 작아질 거고, 앞서 본 것처럼 물체는 여러 입자로 되어 있고 그중 기체 입자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리고 그로 인해 기체의 압력도 발생해. 특히 그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지. 이제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볼 거야. 풍선이 높은 데 올라갈수록 부풀거나 산 위에 올라가면 갖고 갔던 과자 봉지가 부푼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건 압력과 부피의 관계 때문이지. 먼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의 중력은 약해지고 공기가 적어져서 양력도 작아지게 돼. 물론 우리가 챙겨간 과자 봉지가 잘 밀폐되어 있다면 봉지 안에 있는 기체 입자수는 그대로일 거고 온도도 그대로일 거야. 다만 바깥의 압력이 낮아지다 보니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바깥에서 안으로 미는 힘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그 힘의 불균형으로 봉지 안의 기체의 부피는 커질 거야. 공간이 충분히 넓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꽤 멀어져 입자들의 충돌이 적어지고 안과 밖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번엔 반대로 봉지 바깥의 압력을 키워볼게. 역시 봉지 안의 기체 입자수나 온도는 그대로야. 다만 바깥의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 바깥의 압력이 안의 압력보다 커지지. 즉 입자 사이의 공간도 기체의 부피도 줄어들 거야. 그리고 충돌도 늘어나겠지. 안과 밖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처럼 같은 온도, 같은 입자수 상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예를 들어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 역시 수면을 향해 갈수록 물이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 공기방울의 부피가 커지고, 앞서 본 것처럼 과자봉지도 산에 갈수록 빵빵해지기도 하지. 이번에는 압력을 그대로 해보자. 냉장고 안에서 찌그러진 플라스틱 물통을 바깥에 꺼내었을 때 물통이 뽁뽁 흘리면서 펴진 경험이 있니? 이때는 어차피 냉장고 안과 냉장고 밖이니 압력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물론 기체 입자의 수도 그대로일 거고, 다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지지. 그래서 만약 온도가 높다면 같은 압력이고 같은 입자수더라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용기에 더 많이 충돌하게 돼.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지. 반대로 온도가 낮다면 운동은 둔해질 거고 용기에 덜 충돌하게 되어서 부피는 줄어들 거야. 이처럼 같은 압력, 같은 입자수일 때 기체의 온도는 부피에 비례해. 예를 들어 햇빛이 비추는 곳에 과자 봉지를 두면 과자 봉지가 데워지면서 부풀어 오르고 물이 들어있는 오줌 싸개 인형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늘어난 인형 속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물줄기를 밖으로 내뿜게 되지.
이번에는 기체가 입자로 이루어져 있던 사실로부터 입자의 운동 관점에서 압력을 살펴보기도 했고, 압력과 부피의 관계,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았어. 물론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알지? 그럼 다음에는 어떤 얘기로 5분을 때워볼까?